아무튼 오늘은 순열과 조합 중에서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자세한 것들, 그러니까 순열에 대한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을 좀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깊은 내용들, 순열에 대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 다음에 개념적인 너희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숫자만으로 계산하고 증명하면 너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해 줄 수 있는 개념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겁니다. 알겠죠? 순열에 대한 내용을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걸 보고 순열이라고 했었지. NPR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N 포미테이션 R 아니면 간단하게 NPR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얘 정의적인 내용과 계산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면은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에서 알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맞아요. 선택은 그 다음에 공부하는 조합이란 내용이고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 다음에 나열하는 것을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열이 있으면 가열도 있는 이런 거 따라. 그 다음에 얘를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n부터 해가지고 r개의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은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n-1, n-2 이렇게 곱하게 되는데 점점점 해가지고 모두 r개를 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2개, 여기까지 3개잖아. -2가 되었을 때 3개니까 그러면은 몇 개까지 해야 r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n-r 플러스 1 얘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개수가 r개가 될 때까지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NPR이라는 것을 계산적으로 나타낸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죠?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우리 반에 10명이 있었을 때 그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10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반장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10가지. 반장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10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부반장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한 명을 썼으니까 9가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곱하면 되는데 얘를 우리가 공부했던 순열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명 중에서 2명을 고르는 거니까, 그리고 나열을 하는 거니까 얘를 10 포미테이션 2, 10P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10부터 해가지고 2개의 숫자를 연속적으로 곱하는 거니까 10 곱하기 9가 되겠죠. 계산 결과 똑같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숫자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반에 10명이 전부 다 회장선거에 나오는 보장이었어요. 말을 바꿔서 하면 되죠. 예를 들면은 한 반이 10명이 있었는데 임시 반장, 임시 부반장을 뽑는다. 선생님이 이제 아무렇게나 누군지 모르니까 이 아이가 잘하는 아이인지 누가 책임감이 있는 아이인지 그런 걸 모르니까 아무거나 10명 중에 너 반장, 너 부반장 이런 식으로 그냥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했었을 때 반장, 부반장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게 이렇게 90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순열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계승이라는 걸 공부를 할 겁니다. 계승. 계속해서 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이라는 게 뭔가를 계속 곱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2에 2승 하면은 2 곱하기 2, 3에 3승 하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했던 것처럼 계승이라는 걸 할 건데 이거를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포미테이션을 여러 번 쓰다가 n 포미테이션 n이 사용될 경우가 많아서 이것조차도 n 쓰는 게 너무 귀찮아, 이것도 간단히 쓰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계승. 영어로 하면 팩토리얼이다.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은 n 느낌표. 정의적으로 생각하면은 n개 중에서 n개를 나열한다. 계산을 하면은 n-r 플러스 1에서 멈췄지만 여기서는 n의 값이랑 r의 값이랑 같은 거니까 n의 값이랑 r의 값이랑 같아지니까 n 포미테이션 n을 계산을 하면은 n 곱하기 2, n-1 곱하기 n-2 하다가 곱하기 2, 1까지 다 곱해지게 되겠지. 왜냐면은 n의 값이랑 r의 값이랑 같아지니까 n이랑 r이랑 같으면은 빼기가 해서 없어지고 1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까지 다 곱해진다. 얘가 계승, 영어로 하면은 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1, 2, 3, 4, 5라는 카드가 있었을 때 만들 수 있는 5자리 숫자를 몇 개인지 알아보시오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5자리니까 만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몇 가지예요? 5가지가 될 것이고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4가지. 그 다음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거를 팩토리얼로 생각을 하면은 5개 중에서 5개를 나열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5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팩토리얼의 사용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포미테이션을 팩토리얼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n 포미테이션 r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다 곱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너무 귀찮네. 이거를 좀 길게 쓰지 않고 짧게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팩토리얼을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 변형을 시킵니다. 이렇게 말이죠. 더 끝까지 곱해진 게 아니라 n-r 플러스 1까지만 곱해진 거죠. 근데 이게 쭉쭉쭉 곱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없던 녀석들마저 곱해진 거지. 누구부터 곱해졌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n-r, n-r-1, 2, 1 이렇게 다 곱해진 거죠. 근데 없던 걸 곱하면은 계산식이 변해 안 변해? 변해요. 변하죠. 그러니까 없던 걸 곱해줬으니까 그만큼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얘를 간단히 해보니까 n-r부터 쭈루룩 곱한 거잖아요. 우리 계승 공부했잖아.
이거를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뭐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n-r 느낌표로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곱한 거를 보고 n 팩토리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분모는 n-r 팩토리얼이 어떻게 곱해진 거니까 얘를 나눠주면 다시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퍼미테이션에 1이나 2나 아니면 0 같은 간단한 숫자가 나왔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는 이건 알고 있었잖아요. n 퍼미테이션 n이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n 퍼미테이션 1은 뭘까요? n이죠. 왜냐면은 n부터 하나만 곱한 거니까 숫자 하나만 곱한 거니까 얘는 n이 될 텐데 n 퍼미테이션 0은 뭘까요? 1이 됩니다. 왜냐면은 경우의 수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 행동도 안 한 것은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 대입하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2의 1제곱은 2였고 2의 0제곱은 0이 되는 게 아니라 1이었잖아요. 이 개념도 항동원이라고 생각했던 1에서부터 2가 안 곱해진 거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얘도 행동이 안 된 거니까 모든 곱셈의 기본은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다 0 집어넣고 하면은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1이다 라고 계산적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 아니면 개념적으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은 것은 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 팩토리얼 생각하면은 1이 될 것이고 1부터 1까지 곱한 거니까 0 팩토리얼은 1이다. 개념적으로 생각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0 팩토리얼은 0부터 싹 다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사실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0은 예외로 주는 거예요. n 포미테이션 r을 나눠볼 거란 말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얘는 n 포미테이션 r은 n-1 포미테이션 r 플러스 r 곱하기 n-1 포미테이션 r-1인데 얘를 증명을 해가지고 왜 이런 계산이 되는지를 알려주긴 할 건데 이거를 개념적으로 말을 이용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금 이따 설명해 줄 겁니다. 일단 증명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려줄 건데 얘를 팩토리얼을 이용을 해가지고 써봤고 얘도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써봤는데 얘만 먼저 설명을 해보면은 뺀 것이 분모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썼던 게 그대로 분자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빼면은 n-r 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왼쪽에 썼던 거 먼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금 분모가 다르잖아. 얘는 n-r 팩토리얼이고 얘는 n-r 팩토리얼이니까 그래서 흥분시켜주기 위해서 n-r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은 분모가 n-r 팩토리얼로 공통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분배를 한 거란 말이에요. 1 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졌고 n-1 팩토리얼에다가 -r을 곱해줘서 얘가 만들어졌고 얘는 그대로 썼는데 이 r이 여기 붙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계산이 돼서 사라지죠. 그래서 분자에서 얘만 남았는데 m 곱하기 n-1 팩토리얼도 n-1부터 쭈루루 곱한 것에다가 n을 곱한 거니까 얘는 n부터 쭈루루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n 팩토리얼이 되겠지. 얘를 계산하니까 n 포미테이션 r이 되었습니다. 어디서요? 이게 이걸 증명한 게 이거잖아요. 네. 네, 이걸 가지고 그치, 이 두 개의 합이 얘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증명하기엔 좀 어려워서 반대쪽으로 좀 돌아간 거예요. 일부러 이거를 분해해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기는 정말 어려우니까 얘를 더한 걸 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치? 이거를 다른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개념이 아마 너희들의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식적으로는 이게 되는구나 하지만 좀 재미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자 n 포미테이션 r의 의미가 뭐였죠? 앵대중 열례를 나열. 날개를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학교가 한 300명 있어. 3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명을 나열을 할 거야. 순서대로. 너가 1등, 너가 2등, 너가 3등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거다 해서 n명 중에서 r명을 나열하는 걸 보고 n 포미테이션 r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면접관이야. 면접관이고 300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명만 뽑을 겁니다. 그 중에서 10명을 뽑은 다음에 1등부터 10등까지를 결정을 할 건데 300명 중에서 10명 고르겠다. 순서를 세우겠다. 300 포미테이션 1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얘를 내가 이제 면접관인데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사이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랑 싸웠어. 그 사람이 내 발을 밟아가지고 어허 사고도 안 하시나 라고 말을 했는데 왜 발을 걷다 두고 있으세요? 이러고 있어가지고 싸웠다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면접자야. 그치? 얘는 절대로 붙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한 명을 마음속에서 이미 나락을 보내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99명 중에서 10명을 뽑기만 하면 되겠죠. 그 경우를 생각하고 오케이? 반대로 얘는 별이라는 한 명이 있어가지고 얘가 뭐 사장님 아들이든 회장님 아들이든 얘를 무조건 뽑아야 돼. 그러면은 얘가 300명 안에 있긴 했지만 얘는 무조건 어딘가에 뽑긴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채용했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나머지 뽑아야 되는 사람들은 299명 중에서 9명을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299 포미테이션 9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서 뽑은 9명이랑 여기서 먼저 뽑은 별이랑 해가지고 모두 10명이 되겠지. 그 중에서 얘를 1등 또는 10등 중에서 한 등수를 주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등부터 10등 중에 하나를 줘야 되는 거니까 모두 10가지가 되겠죠. 걔를 여기서 곱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어 지금? 논리적으로? 그럼 둘이 완전히 분리가 되죠. 별이라는 사람을 무조건 안 뽑는 경우 별이라는 사람을 무조건 뽑는 경우 나눠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분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순열에 대한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고 뭐 심화적인 유형들이나 기타 등등도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대표 문제를 풀겠습니다.